네, 죄송하지만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품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김기숙 총장님께서 조회사 해주시고 이희승 사장님께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을 위해서 잠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슬라이드 쇼.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지금 네, 보입니다. 네, 슬라이드 쇼가 잘 안 돼서, 네, 제가 지금 다시, 네,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랐죠. 아직은 좀 덥지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그에 맞춰서 제가, 저희 애터미에 있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이든 좀 연세가 있는 분이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톡스 아시죠? 얼굴에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필러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당연히 노화가 되면서 내 얼굴에 주름이나 탄력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부과에 가서 어떤 시술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 제품이 너무 소중한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앱솔루트 화장품, 앱솔루트 그 6종 세트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의 피부를 젊게 해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피부에 실질적인 주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애터미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리셋밤이에요. 네, 그리고 하이드라 밤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리셋밤은 그 앱솔루트에 있는 앰플 있죠. EGF 앰플과 앱솔루트에 있는 아이크림의 유효 성분이 요 스틱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만 요거 하나 그 앱솔루트 화장품을 하루에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유효 성분을 하루 종일 계속 내 피부에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또 뭐 그게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내가 바른 그 앱솔루트 화장품 위에 요 성분을 좀 더 추가해서 바르시면 확실히 주름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솔루트, 리셋밤에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잔타리프트라는 성분이에요. 이 잔타리프트라는 성분은, 어,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그 천연에서 추출된 성분이에요. 여러분, 보톡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피부의 수축을,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역할이 사실 그 보톡스의 역할인데, 요 식물에서 추출된 요 성분 자체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약 16.3%의 주름 감소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름 감소의 효과를 볼 만큼의 함량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리셋밤 안에 1000ppm 정도의 아주 고함량으로 이 잔타 리프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사용 후에 30분 후에도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잔타 리프트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셀렉티브 올마이드 코드, 앱솔루트에 들어있는 그 올마이드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에서 적용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리셋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 피부를 근육을 이제 그 수축을 억제해줘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주름에 효과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식물 유래 오일도 함유돼 있어서 안티에이징 성분에서 더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요런 제품, 요 아주 작은 리셋밤 하나지만 애터미는 이것도 역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리셋밤을 사용했을 때 눈가 주름의 개선 효과를 임상 실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팔자주름이 우리가 항상 고민인데 이것도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도 이게 효과를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사용하면 진짜 주름의 효과를 보더라고요. 네. 깊은 이마 주름에도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를 사용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이 리셋밤을 사용한 이후에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앱솔 헬시글로우 베이스 바르고 비비 바르면 하루 종일 내 얼굴에 그 피부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요. 네, 물론 앱솔루트를 씀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쓰는 화장품 제가 이따가 하이드라 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얼굴의 수분과 이런 것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리 얼굴에 있는 그런 것들, 광채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거칠기, 피부 결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임상 실험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 네, 한 20일 정도 계속 사용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네, 저희가 생각해도 관리를 잘 하실 분 같지 않은데, 요걸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마 주름이 이렇게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저희와 비슷한 그런 이 밤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한참 돌풍적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가이밤이에요. 근데 제가 가이밤도 저희 엄마 집에 있길래 써봤는데 사용감 자체가 달라요. 가이밤은 바세린 바르는 느낌이면 리셋밤은 오일 바르는 느낌이에요. 네. 이 바세린 바르면 좀 더 답답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뿐만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도 리셋밤이 아주 압도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네, 가히밤, 발바라고 해서 뭐 그런 거랑 U로 시작하는 그 제품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네, 가격 비교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좀 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가격이 있는 부분이 잘렸네요. 네, 가격적인 면과 네, 여러 가지 눈가, 목주름, 미간의 어떤 그 변화에 애터미가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셋밤을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침, 저녁으로 앱솔루트를 바르신 다음에 이제 나는 피부가 조금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요 앱솔루트를 그 리셋밤을 그 위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선크림 바르고 다른 거 발라주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아침에 충분히 바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앱솔루트 하신 다음에 이 리셋밤을 내가 고민이 되는 주름 부위 있죠. 미간이나 이마나 이런 부분에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연한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주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4개를 샀을 때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나는 리셋밤이 조금 너무 오일리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시기에는 사실 요 하이드라밤이 되게 좋아요. 저는 여름에는 하이드라밤을 주로 사용하고요. 가을, 겨울에는 리셋밤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 하이드라밤이 왜 좋냐면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보습제를 발라도 에어컨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네. 그게 이제 근데 내 피부가 앱솔루트를 바르고 나서도 하루 종일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리셋밤, 하이드라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에 우리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하이드라밤이 하는 역할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유분만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분을 함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분과 유분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핸드폰하고 하이드라밤의 공통점은 그 휴대하기 좋다, 가볍다, 효과가 강력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하이드라 밤이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수분막을 이렇게 형성해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 피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게, 예, 보습력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푸른 연꽃수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푸른 연꽃수가 89%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연꽃수의 그 효과가 SCI 논문에 증명이 된 굉장히 좋은 성분이다라는 거, 항노화, 항산화, 항염 효과에 뛰어난 성분인데, 이런 좋은 성분이 우리가 사골에 분말 타듯이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진짜 사고를 고아낸 만큼 정말 그 진한 그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건강한 피부의 적정 수분량을 유지해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피부의 각질층이 한 12층 정도가 되는데 12층의 보습의 임상평가가 이 하이드라 밤에서 임상평가 결과 피부의 각질층의 그 수많은 층들의 수분량을 증가시켜주고 그 수분량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드라 밤의 수분은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시너지 앰플과 그 다음에 저희 여름에 잘 쓰시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그 케어에 들어가는 성분이 요 리셋밤에 들어있다. 라는 거. 그래서 피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요.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채워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름이나 그런 탄력이나 거기에 좋은 성분들도 네, 들어있다. 그래서 주름을 싹 잠겨주고 네, 이렇게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하고 잔타 리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리셋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여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쏙 지켜주고 주름을 싹 지워준다. 라는 거 여러분. 다른 제품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반 이상의 정말 가격이 착하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굉장히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네. 이렇게 소비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요 하이드라 밤도 제가 써보니까 여름에 앱솔루트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시기 전 단계에 요거를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화장이 하루 종일 광채가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고 건조함이 네,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아침 저녁으로 발랐을 때 제가 사실 살이 많이 빠져서 주름이 많이 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래요. 살이 빠졌는데 예쁘게 빠졌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앱솔루트 사용하시면서 요거까지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숙 총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김기숙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총장님. 네, 네, 네네, 네, 네. 당장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제품이 브라이트닝이죠. 하이드라 브라이트닝을, 이거 로션하고, 네, 크림을 저녁 라인에 써요, 저녁에. 그리고 목주름은 수분크림도 듬뿍듬뿍 바르시면 정말 효과를 많이 봅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하루 아침에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여름은, 아니, 가을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주변에 맴돌았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정착한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매미 소리가 좀 힘이 빠졌어요. 느끼시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반기, 8월 하반기에 한 직급씩 올라가신 승급하신 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쉽지 않은 날씨죠. 근데 또 가을은 오늘 완연하게 진짜 느낌이 틀립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8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곧 가을, 겨울, 내년 봄에 이제 수확이 되지 않을까. 네, 기간은 다 각자 틀립니다. 제가 공유를 하고, 네, 보이시죠?
네. 21세기 도구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이 시작으로 지금 이제 100년이 1세기잖아요. 근데 이제 20세기의 도구가 21세기로도 이렇게 연장을 했지만 그런 방식이 이제 바뀌어지지 않나 점점. 같은 유통,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한 것도 장사를 한 거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동이 돼서 좀 21세기의 도구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그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통을 지금 하시잖아요. 애터미. 유통하시는 거 맞죠? 네, 제품 유통도 하고, 그리고 정보 유통도 하셔야 돼요. 정보가 이제 유통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사실 이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하긴 하지만 애터미는 좀 남다르잖아요. 지금까지의 이례적으로 없던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능이, 네트워크이지만 기능이 이렇게 탑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인터넷 쇼핑몰과 플랫폼 비즈니스 세 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애터미를 하시는 이유는 아주 많은 분들이 각각 다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도 바뀌지 않는 거 아주 너무 흔한 얘기긴 하지만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뀌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 또 노력하시고 또 변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처럼 이게 늘 우리가 뭐 과제처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계속 열리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거의 뭐 멘붕이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 체감할 정도가 되면은 벌써 많이 와 있다. 네. 산업이죠. 4차 산업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산업 자체도 사실 생애 주기는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초반에 1999년에서 2001년에 넘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4차 산업이 시작이 됐지만, 그냥 늘 여태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어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대로 속도가 그닥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속도감인 것 같아요. 빠르게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거가 나오고 정말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습득하는 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정말 크게 나오네요. 이제 약자 일자리가 뭐 사실 약자죠. 우리가 네 은행 콜센터 직원의 감원 행렬 이렇게 나왔는데요. AI 도입 이래 5대 은행에서 CS 줄이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AI에 투자를 하지 인재 양성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눈치채셨지만 오래전부터 각 그 기업에서 단체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네, 단체로 연수원에 가지 않습니다. 많이 지금 느끼시죠?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없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너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뭘 배워서 이게 내가 그분한테 월급을 주는 것보다 AI 인공지능한테 투자를 해서 빠르게 전환이 되겠다라는 게 요즘의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AI를 내가 구입을 할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잘리고 그거를 그 대체를 AI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약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사실 AI의 밥그릇 뺏기는 신입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은 아주 고학력이죠. 머리도 좋고. 정말 기대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그 자리에 AI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만둬야 돼요. 사전에 통보를 지금 아마존에서 했다고 하죠. 조만간에 당신들 다 잘릴 테니까 기대하라. 구글은 새벽에 문자를 간답니다. 통문자 보내서 내일부터 오지 마. 본인이 쓰던 물품은 그냥 입구에 놔둘게 찾아가. 막 이 정도로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 약해요. 요즘에 또 더한 게 기후 변화잖아요. 그 기후 리스크로 인해서 정말 이 자연한테 굴복할 수가 없는, 저항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 하나 우리가 손 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까지 없던 회사가 출몰해서 그다음에 애터미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고급 인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본인도 러브콜을 받았다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없다. 근데 본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러브콜을 한대요. 근데 중국이 결국은 10년 전부터 계속 공대생들을 계속 이제 양성을 했지만 저희는 되게 찬밥 신세가 됐던 공대생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사예요. 상위 0.001% 학생들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과학고를 나왔지만 네, 결국은 의사로 넘어가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끼한 대응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좀 속어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때문에 또 공장 이동해서 미국에다가 또 공장을 져서 좋은 인력은 또 거기에 가고 또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차피 또 돈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너무 안타깝고 또 같은 우리 여기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생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 천재만 원한다. 네. 몸값이 1,000억이래요. 그러니까 대학도 아니고 대학을 다닐 필요도 없고 4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좋은 인재는 벌써 기업에서 뽑아갑니다. 근데 몸값이 1,000억. 네. 그래서 슈퍼 천재만 원해요. 그냥 천재가 아니에요. 슈퍼 천재. 왜냐하면 AI를 막대한 그 투자 금액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AI를 잘 사용하면 되지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개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논의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국은 AI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재겠죠. 그래서 문제점 해결.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한테 네, 앞으로 이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성장을 안 하고 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그 또 한 가지가 그거라는 그런 신문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실업자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태를 기술 실업자.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기술 실업자예요.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내가 업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직장이 아닌 직업, 영원한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야 된다. 바뀌는 그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거를 습득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배울 수도 없죠. 배우는 기간에 또 다른 기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가 하는 얘기, 그 미래 과학자가 네, 우리가 계속 전환할 수 있는 거는 7번에서 10번을 계속 바뀐대요. 네, 2030년 정도 되면 계속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만 지난다. 네. 러닝 바이 두잉. 네, 직접 배우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네,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석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애터미가 가장 좋은 게 우리가 그냥 선택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잘하고 최고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뽑아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사람이면 다 들어가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냥 애터미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기술이죠. 예,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 다 모든 게 생소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경험을 쌓고 네, 또 지혜를 얻죠. 그러니까 경험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지식이고 내가 정말 현장에서 정말 진짜 여러분 요번 15일 동안 네, 8월 15일
네, 보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뭐 큰 직급을 가실 때는 그 밑에 함께하는 네,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했을 때는 결국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통해서 그런 지혜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발달이 된다고 하죠. 대부분 어떤 분야도 내가 경험이 없이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애터미는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실수가 실패는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데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기계처럼 움직여야 되는 걸 원하고. 네. 근데 우리는 애터미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려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지혜가 쌓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다음에 답안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러닝 바이 도잉이 오로지 저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내가 돈까지도 네, 수당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후속 관리는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름 동안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셨고, 네, 내가 비즈니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제품만 전달하면은 나는 그냥 남지도 않은 장사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내가 어떻게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네, 어떠한 노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소비자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품 써보신 분들 다 지금 제품 보름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지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네, 이제 시간을 두시고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 투자. 네, 제품을 써봤더니 어떠냐가 저희는 네, 후속 관리예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4시간 안에 네, 길게는 48시간 안에 그분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 구간이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 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관계는 아닙니다. 미묘한 관계. 그 아주 감성적인 이 감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기계잖아요. 기계가 뭐 내 감정까지 읽어줄 수고 있지만 그건 기계예요. 사람이 사람을 읽을 수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터미가 지금 이 시대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애터미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빠른 속도로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거에 친분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세미나에 그분들을 같이 함께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하셨으면 이분은 제품 감동이 있는 분, 이분은 1순위예요. 제품이 감동이 있잖아요. 모든 내 얘기를 들을 자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애터미는 쉬워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품을 먼저 전달하는 이유가 그 사람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그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면접 보듯이 그분을 일차적으로 네, 제품을 썼더니 들어갔더니 어때? 라고 묻는 건 이분이 계속 감정의 뭔가를 변화를 느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좋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제품이 화장품은 정말 아직도 이게 싸니까 이 명품이라고 인정 안 해요. 지켜보거든요.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본인 피부가 바뀌어야지 명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써보게 하면 이분이 피부가 바뀌어요. 의심했던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마음과 생각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타이밍 들어가셔서 어떠냐. 그리고 관계를 내가 제품을 던졌는데 보름이 지나고 막 직급 갈 때는 난리치고 가끔 듣잖아요. 아니, 지금 팔 때는 난리를 치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제품에 어떻게 쓰고 있냐.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제 관리 잘하셔서. 근데 저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물건을 팔고 뭐 없어졌어. 그리고 이게 STP도 안 한 거예요. 돈이 되는지도 몰랐어. 제가 초창기에 여주에 후원을 나갔는데요. 소비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듣더니. 자기는 500만 원 초창기에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화장품 팔아서 500만 원이 남았대요. 그거 뭐예요? 팔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회 스폰서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페이지도 없었고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에 연구 개발이 된 제품을 본인이 말만 잘하면 막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500만 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왜 탈퇴를 했냐니까 물론 한 사람은 기억이 나겠지만 들은 사람은 이거 아예 그냥 나 팔기만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안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 수당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저는 헉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디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팔기만 하고 내가 팔아서 돈이 되는 줄 아는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그런 분들이 알았다면 잘 팔은 500만 원어치를 팔았으면 얼마나 500이 남는 게 아니고 1억이 버는 시작이 아니에요. 월 1억을 버는 시작. 그것도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셔서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몇 번 들었다고 회장님이 10번도 10번 얘기하지 않았으면 못 알아들은 거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100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분한테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분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STP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STP는 여러분들의 애터미 자랑도 해야 되고 그죠? 뭐 회사 제품, CEO 모든 분들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왜 또 애터미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셔도 되고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30대 30이 왜 들어갔는지 내 머리에 에이전트가 되고 나서는 내 왜 밑에다가 사람을 달아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단한 뭐 1분, 3분, 5분 이렇게 딱 나열하셔서 STP를 정확하게 돈이 되는 얘기를, 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돈의 6만 원이라는 가치를 그분들이 알아차리게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품 써보고 너무 감동이 있어. 자, 수당까지 들어갔어. 요번에, 정말, 들어갔더니 어때요? 나만 돈 번 게 아니고 소비자분들이로 인해서 소비자분들도 막 수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설명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자축우측에 회원가입이 하고 자랑하시면 그 수당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신 분들한테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많은 거를 모든 거를 다 애터미 본사에서 다 주관하고 뭔가를 다 저희한테 도구서부터 네, 시스템까지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줬지만 나의 노력 한 스푼 정도 그 양에 비하면 노력에 비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양은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스푼이 후속 관리예요. 제품 전달하고 후속 관리하고 시스템 들어가는 거.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 돈은 꽂혀지지 않아요. 누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끔 움직일까요? 시작은 나부터죠. 그래야지 그룹이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때 그때 이제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는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가 하시면 돼요. 결국은 내 실력입니다. 여기서 내 실력이 나옵니다. 네. 초기 3개월 다시 엔진 켜셔야 돼요. 이제 지금 9월이고 9, 10, 11. 자, 12월 거의 잔치 뭐 축제 분위기예요. 누구는 축제고 누구는 나는 아직 1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에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애터미를 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초기 3개월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작은 시작이죠. 시작은 내가 마트 체인징을 하고 수당을 한번 받아보고 결국은 내가 사업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트에 100% 올인하지 않는 거. 내가 뭔가가 다른 라인에서
네, 구입하지 않나 또 다른 이런 반성을 하면서 완전히 정말 이게 작은 시작이에요. 마트 체인지.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려면 지금 내가 판매사를 갔어. 자,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팀장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팀장, 국장까지는 자격이, 네, 그야말로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유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측우측에 지금 판매사 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직급을 그리시면 돼요. 3개월 안에 정말 빠른 더 대담한 시작은 네, 국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놓치시면 안 돼요. 3개월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행동,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다시 엔진 키셔야 됩니다. 내가 직급을 갔다고 해서 그냥 열중처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 문 열었어요. 시동 켜야죠. 그죠? 차문을 열고 시동을 안 키면 떠나지 않습니다.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속 초기 3개월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열정만으로도 충분한 기간이 초기 3개월이에요. 제품 감동 있죠? 자본 축적합니다. 감동 자본 있죠? 소비자 만들 수 있습니다. 감동 자본 두 개가 있네요. 감동 자본은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감동이 앱솔루트 뭐 해모임 하나하나가 아니고 정말 쓰는 대로 다 감동이에요. 다 똑같은 감동이 있지 않아요, 제품은. 누가 먼저, 나중에 내가 앱솔루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유산균이 될 수 있고, 고무장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써보셔서, 네, 거기에 자본, 감동 자본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한 초기 장교를 네,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 아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아는 사람의 계속 인맥을 파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인맥이 없다고 해서 이 일이 안 되지 않잖아요.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인맥 수가 상관이 없어요. 제품 감동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뿌려야 돼요. 아무리 많은 내 인맥이어도 제품을 쓰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타가 났습니다. 행운은 인연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행운이 여러분 럭키 정말 럭키다. 근데 제품 뿌리고 럭키 언제 행운이 오겠지가 아니고 내가 필드에서 사람을 만나야죠. 옷깃을 스쳐야죠. 그래서 인연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에 익숙해지기죠. 반복적으로 이 기술을 연마하듯이 지금은 기술이잖아요. G세대가 이제는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 나는 AI에 내 직장을 뺏기지 않는 거에 몰두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술 학교에 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시스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셔야 되고, 거기에서 열정 유지가 100도씨가 늘 끓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누구 말 한마디에 열정 다운. 네, 그죠? 열정 다운인데 업 시켜야 되는데 네, 업 시키는 장소가 있잖아요.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석세스. 제일 좋은 게 석세스에 가서 그 열기를 내가 내 몸으로 안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 열기로 인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생겨요. 만날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를, 네, 시스템 안에서 배워요. 근데 좋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기술도 배우는 기술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데는 기술을 연마를 했는데 또 다른 기술을 배우래. 근데 이거는 계속 1세기, 뭐 2세기, 22세기가 10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네. 목표는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정말 내가 해보니까요. 이 목표가 없으면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이 내일이에요. 내년에 뭔가를 바뀌지, 10년 후, 5년 후에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아무것도 없어. 나를 어디에 끌고 가지를 않아. 목표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작은 시작은 내가 먼저 마트 체인징에서 PB. 내가 써봤는데 유통하지 않으면 나만 PB를 계속 올리는 거고 유통을 많이 하시면 남이 쓰는 포인트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하루 내가 목표 2만 포인트, 2만 PB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내가 오늘 10만이다.
그러면은 앱솔루트 화장품 또 10만에 맞게끔 계산되셔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또 제품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목표를 정해서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명단 작성은 데이터예요. 네, 빅데이터 시대에 네, 월마트도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 이게 기사화된 건데요. 저는 월마트에 지금 정말 이게 그때부터 거의 좀 10년 다 됐거든요. 이 기사는. 월마트가 이제 어떤 고등학생이 계속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입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기능이 된 거죠. AI 탑재가 된 거지. 썼더니 그 10대가 물건을 사는 거 봤더니 물건이 딱 그거예요. 이 자연식품, 유기농 먹는 거. 그 다음에 시작하더니 점차적으로 네, 기저귀를 사고 분유를 준비하고 뭔가가 틀려요. 10대인데. 근데 이 기계, 이 데이터는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출산한 산모예요. 아기를 뵙겠죠. 그런 사는 거를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그 주소가 입력된 데다가 선물로 아기용품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월마트의 상대로. 말이 되냐? 내 딸이 지금 10대인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가져왔냐? 선물을 했냐?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로 다 우리가 AI, 인공지능, 뭐든 로봇이다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지만 여러분들 수첩에 나이나 직업, 그분의 모든 걸 소비자분들을 모든 거를 다 깨뚫고 있으셔야 돼요. 소비 습관. 그래서 성향 파악이 되는 거예요. 소비를 어떤 소비를 많이 하는지. 우리 지금 다 백화점이나 뭐 모든 유통에서도 다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미생활, 이 사람이 어떠한 취미를 했고, 그리고 관심사가 뭔지. 독서 분야, 그러니까 독서책을 뭐 에세이집을 보는지 수필집을 보는지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나 또 미래에 대한 책을 보면 여러분들 딱 책 제목을 보고도 아 이분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는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을 하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좀 알고 네,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결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우리는 결핍이잖아요. 어떠한 거에 이분이 관심이 있거나 어떠한 걸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를 여러분들 우리 뭐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결핍 없는 사람은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결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터미로 그걸 다 채우기 위해서 네, 시작을 내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제품 써보고 감동이 수당 들어간 사람 만나서 보상 플랜 풀어지기 STP 아까 말씀드렸죠. 자, 후속 관리예요. 그러니까 재구매 후속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당을 더 탈 수 있는 거는 수당의 기간의 갭은 이 후속 관리를 통해서 짧아지는 거죠. 재구매 매니아를 자축우측에 5명씩 만들겠다. 네. 됐고 애터미 아니면 난 안 쓰겠어. 뭐 이런 분들 정말 미친 소비자죠. 이런 소비자를 좌측에 5명, 우측에 5명씩. 그래서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쌓고요.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 맘의 법칙, 내 맘의 법칙. 그냥 이 경험이 없으면요. 지 맘의 법칙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내 맘의 법칙은 내가 얘기했을 뿐이고 애터미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전달했을 뿐이고 쓰는 마음은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아닌 말고의 법칙은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들 계속 그분을 어떻게 깨워보겠다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면 다 쓸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옮기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그래 아님 말고 다른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맘의 법칙 내가 얘기했고 석세스를 초대했지만 고민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시간 조율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두 명한테 하지 말고 많은 사람한테 100명한테 하면 100명한테 했는데 한 명이 와도 이 일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 맘의 법칙, 내 맘의 법칙을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어,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굳이 그 부정적인 사람을 계속 내가 이 설득력으로 깨겠다고 하는 거는 교만이고요. 패스. 물건 써. 초대를 했더니 그 나중에 계속 초대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미안해서 한번 왔는데 그분이 바뀌었다. 네, 이런. 아님 말고의 법칙. 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가장 대표적인 그 골드러시.
금을 발견한 소식에 300만 명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주변 국가들까지도. 자, 금 캐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 마트.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애터미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AI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해서 뭔가를 많이 걱정할 때 우리는 마트잖아요. 내 마트. 병원, 영원히 변치 않는 생활 필수품. 거기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플랫폼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상가가 모여 살고 또 모이고 식당도 있고 이것저것 파는. 그래서 청바지 리바이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청바지가 금캘 때 작업복으로 사용했던 그 청바지예요. 그래서 그 청바지 대박 났고 생활필수품 치약, 칫솔, 샴푸. 아, 사람이니까 이거 쓰고 금을 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금을 캐는데 손으로 캐지 않고 금 캐는 도구,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는 사람이 결국은 큰 부자가 됐더라. 결국은 우리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영원한 도구,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절대 강자, 애터미.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후속 관리는 내 실력이다. 나의 노력 한 스푼. 네, 정확한 목표를 잡고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내를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희승, 별내 비전센터의 이희승 사장님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내센터 이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독서, 글쓰기, 논술을 초등, 중등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터미를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동료 두 분이 마사지를 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귀담아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사지요? 무료라고요? 저도 갈게요. 하고 따라온 곳이 여기 별내센터였습니다. 근데 누구나 처음에 만나면 하는 얘기 있죠? 뭐야, 여기 피부샵 아니고 무슨 다단계 회사잖아.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기왕 온 거, 어, 마사지도 받고 앱솔루트 화장품도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앱솔루트를 사서 몇 주 동안 발랐는데 얼마 안 돼서 주변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너지 앰플까지 사서 썼는데 이제는 예뻐졌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60이 다 돼가고 매일매일 늙어가는데 예뻐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터미 치약 칫솔로 이를 닦고 앱솔루트 화장품을 바르고 출근하면서 해모임 한 포를 먹고 일하다가 아우 피곤해 해모임 한 포 더 먹고 땀 뻘뻘 흘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원한 노니 한 잔을 마시고 애터미 쌀로 밥을 짓고 주방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바이탈 샴푸로 머리를 감고 애터미 바디로션 향기를 맡으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모든 제품이 다 좋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화장지 하나를 봤는데요. 화장지, 이렇게 사소한 화장지에도 그렇게 공을 들였나 하는 거에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제품으로 어떻게 사업하고 돈을 버는 거지? 아직은 의심하고 속지 않으리라 마음 먹으면서 세미나를 다니고 그리고 센터의 특강도 듣고 또 권유하신 대로 미션도 수행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의심은 흐려지고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회사 다 같이 성공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회사인데 아주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차를 사고 남편 차도 사주고 애들 1억씩 주고 동생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말만 해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 천천히 지나고 나서 좀 철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 계단 한 계단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 해 한 해 제가 가고 싶은 목표를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제 생각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직은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해보지도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일산 원데이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때 강의를 듣다가 무심코 벽에 걸려 있는 몽상백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운오리,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미운오리 새끼의 모습과 삶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혹시 나도 백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보이시나요? 당신은 미운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와. 그러니 꿈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도 꿈은 있더라고요. 이루지 못한 꿈이라서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좀 더 용기를 얻고 백조의 날개를 펼쳐볼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동적인 네,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는 사실 백조입니다. 네, 오늘도 백조로 날개를 활짝 펴시고 헐헐 날아서 모두 함께 임페리얼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잠시 시스템 안내하고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내일 라인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글로벌 사설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소소한 클래스가 있고 토요일에는 지역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 시스템에 온전히 참석하셔서 시스템을 통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운 제청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힘을 여기며 생각을 정하라. 네, 꿈에 그게 서며 천천히 숨긴다. 아자. 열정, 도전, 도전.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조의 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